자, 반갑습니다.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배종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동산 공부를 좀 하다 보면요, 항상 궁금한 것이 생기는 건데요. 과연 1년 동안 정부는 부동산으로 인한 세금을 어느 정도 걷어들일까? 그래요. 1년 동안 부동산 관련해서 세금이 과연 어느 정도 될까? 이 부분이 좀 궁금하게 생겼는데요. 언론의 보도와 국회의원실의 보도 자료를 분석해 보면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이 부동산 관련 세금을 우리가 파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무튼 2021년도 부동산 관련 세금은요, 총 100조 정도 되는, 그래요, 100조입니다. 100조. 아이고, 참 엄청난 금액이지 않습니까? 100조라는 거예요. 뭐 한 해 예산이 뭐 500조, 600조인 시대도 있었죠. 그런데 이 중에서 100조라는 세금이 부과된다는 거예요. 엄청나다고 봐야 되겠죠. 먼저 취득세 관련해서 기사를 검색해 보면요, 여주시 2021년도 최초로 지방세 징수 3천억 원이 돌파했다는 겁니다. 이 중에서 취득세가 34.6%로 가장 많은 증가세를 보였다는 겁니다. 남양주시 같은 경우에도 2021년도 취득세 등록세가 7,200억 원이 징수가 돼가지고 목포액을 무려 2,400억이나 초과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 도세가 2조 3,806억 원이 증가가 돼가지고 16조 7,987억이나 도세로 징수하였다는 겁니다. 이 중에서 취득세 관련이 무려 10조 9천억 원이나 된다는 거죠. 그래요. 경기도의 취득세만 10조 9천억 원. 결국 한국경제에 의하면요, 작년도, 즉 2021년도 취득세로만 33조라는 세금을 걷어들였다는 거죠. 따라서 한국경제는 33조 세금 폭탄이라고, 또한 부동산 대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작년 취득세가 10조 9,300억 원, 서울 같은 경우에 작년 취득세가 7조 3천억 원,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11월 달까지 데이터라는 거죠. 그러면 12월 달까지 합치면 거의 뭐 8조라는 금액이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 2조 3천억 원이 거둬졌다는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경기도, 서울, 인천만 놓고 보더라도 취득세만 20조가 넘었다는 금액이죠. 그리고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등 지방까지 다 합치면 취득세만 2021년도 33조 원이 된다는 거예요. 최하가 33조라는 겁니다. 서울의 직계 등등 다 합치면 거의 뭐 33조 이상이고 34조 가까이 된다라고 이렇게 분석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양도소득세도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국민의힘 유경진 의원의 보도 자료에 의하면요, 2021년도 양도소득세가 34조 3,761억 원이 걷어졌다는 겁니다. 여기다가 부동산 관련 상속증여세가 14조 459억 원이 걷어졌다는 얘기고요. 또한 종합부동산세 추정치로 약 8조 5천억 원 정도가 걷어졌다는 얘기죠. 이러한 금액만 다 합쳐도 취득세 33조에서 34조, 양도소득세 34조 3,700억, 상속증여세 14조 400억 원, 종합부동산세 8조 5,600억 원, 이러한 금액을 다 합쳐도 2021년 부동산 관련 세금이 90조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90조. 여기에다가 부동산 관련해서 또 기타 등등 세금이 있지 않습니까? 월세를 받는다, 이런 부분,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한 세금도 우리가 납부해야 되는 거고, 또한 법인세 있지 않습니까? 법인세. 이러한 법인세 중에서 부동산 법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법인들은 이제 법인세를 납부하는 거예요. 부동산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게 아니라 법인세로 납부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세금이 또 걷어지는 거고, 부동산 관련 부가가치세도 있을 거고, 인지세, 부동산을 사고 판다. 그러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다 보면 인지세금을 납부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인지세도 여기 또 포함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다가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따라다니는 세금, 뭐 지방소득세 등등 이런 세금이 있고, 또한 농어촌 특별세,
그렇죠. 부동산을 사고 팔 때 대형 평수일 때는 농어촌 특별세라는 게 또 부과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러한 세금들까지 다 합치면 그렇죠. 대략적으로 100조라는 돈이 된다는 거예요. 부동산 관련 세금이 한 해 동안 100조. 엄청난 금액이죠, 여러분. 아니 이건 100억이 아니라니까. 100억이 그냥 100조에 100조. 참 엄청나죠. 물론 제가 생각하는 점에서는 요러하다는 거고 100조가 안 될 수도 있고 100조가 넘을 수도 있겠죠. 다만 이제 현재 나와 있는 자료를 놓고 분석을 해본 결과 이 정도의 금액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어떻게 보면 이것뿐만이 아니죠. 부동산 관련해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이런 금액까지도 다 합치면 거의 뭐 엄청난 금액이 부동산 관련 세금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러한 금액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그래요. 주택을 가진 분들, 다주택자분들 또한 부동산 소유자분들 입장이라면 이렇게 생각하겠죠. 부동산 세금 때문에 못 살겠다. 특히 요즘 들어서 부동산 세금 폭탄 이거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따라서 나는 이런 상태에서는 못 살겠어. 네, 정말 못 살겠어요. 세금이 이 정도나 이렇게 폭탄인데 이런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무주택자 입장, 집이 없어.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부동산 세금 폭탄? 좋아. 하지만 이거 가지고 안 돼. 부동산 관련 세금은 더 걷어라. 그래요. 주택이 없는 분들 입장에서는 세금을 더 많이 걷어가지고 주택을, 아파트를 투기의 대상으로 삼지 못하게 근본적으로 차단을 해라. 이런 의미에서 세금을 더 걷어라 생각을 하시겠죠. 그렇다면 정부의 입장은 어떨까요? 그렇죠? 아마도 제가 생각하는 점은 이렇다는 거예요. 정부는 겉으로는 야 초과세수야. 야 부동산 관련 세금 이 정도나 걷어댔네. 겉으로는 난처한 표정이겠죠. 이를 어쩌나. 하지만 속으로는요. 나이스. 바로 이거야. 아마 박수를 치면서 속으로는 좋아하지 않을까요? 정부 입장이야. 내가 살림을 잘해서 그만큼 세금을 많이 걷어들였다. 아무튼 이러한 부동산 관련 세금의 최고치 달성은요. 앞으로 몇 년 동안 더 갈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러한 징벌적 세금 중과세로 인해서 매수세가 감소. 그렇지 않습니까? 양도소득세 중과세, 취득세 중과세를 하니까 매수세가 서서히 감소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매수세가 감소한다. 매수자가 없어. 산다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부동산 가격, 아파트 가격은 하락에 대한 압박감을 가해진다라고 봐야 되겠죠. 따라서 매수할 사람이 없다는 것은 또 시간이 지나면 세금 감소가 이루어진다. 즉 사는 사람이 없어. 취득세가 감소가 되죠. 또한 사고팔고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러면 양도소득세가 감소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아무튼요. 부동산 관련 세금 약 100조의 시대. 이런 시대가 도래되었는데요. 이거 뭐 웃어야 될지 뭐 울어야 될지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만큼 부동산 자산에 대한 양극화가 더 심화되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더 나아가서 빈부격차가 더 심화되었다. 양극화가 부동산으로 인해서 더 심화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가진 자들 입장에서는요. 세금 폭탄 때문에 고통에 빠지는 거고 못 가진 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월세 부담 또한 전세자금 대출 이자 부담에 고통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누구도 부동산으로 인하여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줄어들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만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 그렇죠.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계속 급변해요, 여러분. 이러한 시장에 잘 발맞추어 나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토론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